선웅쌤이 예전에 수업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편입은 패자부활전이라고. 근데 그 패자부활전을 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학년도 학사 편입을 통해서 국민대 자동차공학과에 진학을 성공한 신석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편입을 준비하기 전에 2년제 전문 학교의 호텔 조리과에 진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당시에는 영어 4등급을 맞은 상태였고 토익은 700점대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복학하고 이제 2학년 마지막 학년으로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편입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왕 4년제 학위를 얻을 거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다가 생명공학에 한번 도전해 보고자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편입을 결심하고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수능을 준비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옆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학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블로그나 이런 주변 편입을 준비한 친구들 얘기를 통해서 브라운 편입이 그거에 강점이 있다고 들어서 12월에 연락을 주었고요. 그래서 연락을 통해서 학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학원 찾아가지도 않고 2021년도 1월부터 개강반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사 편입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추쌤과 3월의 상담을 통해서 학사 편입을 준비해보라는 말씀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전문학사 학위로는 86학점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해야 된 자격증이 식품산업조리기사라는 자격증이었고 그리고 그 독학사 2개를 시험을 통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노예 담당 선생님이 이종현 선생님이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 단어 시험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수험생활 하면서 힘든 점이 있을 때 정현쌤도 수험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들어주셨고 학생 개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주시고 과제를 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들게 공부를 한다고 느꼈는데 선생님들 또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질문을 받아주는 그런 부분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나와 함께 달리고 있구나라는 점이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는 종현쌤 수업을 들을 때 의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수학처럼 푸는 영어가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현쌤이 그때 당시에 의심하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안 되면 질문하고 대신에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는셈 치고 정말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풀이법이라는 게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 수업만으로는 부족해서 새벽 미니 모의고사를 듣게 되었고 그때 그거를 통해서 글을 읽는 법도 배우고 글의 구조와 체계를 알게 돼서 독해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7월을 마지막으로 독학사와 자격증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격증이 끝나고 뭔가 긴장이 풀렸는지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운동과 취미생활을 병행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있었고 또한 저 혼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자 명언들을 좀 되뇌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되뇌이던 명언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를 항상 되뇌었고 배경화면으로도 해놨고 상담 카드 앞에 매일 아침마다 빨간색 펜으로 썼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저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원쌤한테 도움받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학사 편입을 준비하면서 자격증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성원쌤도 편입을 준비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학습 시간 관리나 자격증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과생이기 때문에 저 또한 문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한 9월, 10월쯤부터 마라톤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셔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만의 영어 꿀팁은 초반에 이제 기초 문법과 단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학원에서도 데일리 테스트처럼 백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문법을 놓기 싫어서 백지 테스트를 혼자 진행을 했고요. 선웅쌤이 그때 당시에 필기를 정말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셔서 백지 테스트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7월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초반에 1월부터 7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까지 학원에 와서 밤 10시 학원 마감할 때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4시부터는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미래를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딱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고 대신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공부를 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올 때도 있었지만 보통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7월 이후에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학원에 나오는 게 좀 부담이 됐습니다. 저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집에서 공부 절대 안 할 것 같아서 집 앞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도 똑같이 아침 7시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밤 11시, 11시 반까지 공부를 하게 되어서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문과생 출신인데 자연계 편입을 준비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학을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저는 고등학생 때도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노베이스였습니다. 우진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작 20분 전에 데일리 테스트라고 공식 테스트를 봅니다. 그 테스트가 공식을 암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앞필이어서 오답노트 정리하는 데 좀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한 시간을 오답노트에 사용하는 게 좀 아까웠습니다. 근데 우진쌤이 만들어준 공식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모르는 거를 체크해서 그 부분만 볼 수 있었고, 또한 오답노트를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제가 준영쌤한테 상담을 했는데 준영쌤은 사진을 찍어서 들고 다니면서 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오답노트 정리를 하는 대신에 사진을 찍어서 돌아다니면서 짬짬이 봤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홍대에서 수험생분들이 많이 난감해 하는 걸 봤습니다.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뻔했지만 종현쌤이 수업 때 해주셨던 말씀이 시험장에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회라고 생각을 해라. 오히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과, 성원쌤이 예전에 시끄러운 데서도 시험을 한번 봐봐라, 시험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기출문제를 풀었었는데 그 부분이 홍대를 합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충원 합격 이틀 전에 홍대 합격 소식을 듣고 큰 누나 연대, 작은 누나 이대, 저 홍대 이렇게 해가지고 2호선 가족이 됐다고 좋아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물론 그 뒤로 홍대를 안 가고 국민대를 선택을 하긴 했지만 너무나 좋아하셨고, 목동이라는 학구열이 강한 동네에서 애 셋을 키운 우리 어머니, 나만 공부 안 한다고 마음 아파했을 텐데 이제 막내 늦둥이 아들도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한 인생 살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할게. 사랑해. 선웅쌤이 예전에 수업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편입은 패자부활전이라고. 근데 그 패자부활전을 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혼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든 시기가 많았고 그때마다 저 스스로 자문자답을 했는데, 슬럼프에 빠질 때도 그렇고 너 이래서 편입 안 할 거야? 어차피 할 거잖아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뒤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와.